서울고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깨부채 각당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부품이 하나만 없으면 완성품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허 제품일 경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깨부채 각당, 오늘은 모두가 완제품에 신경 쓸 때 소재 개발에 집중해 세계적인 소재 부품 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아모그룹의 김병규 회장을 만나봅니다. 서울고 27회 동문인 김병규 회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창업한 소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회사 경영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재 산업이 주류인 아모그룹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 소재 산업이 한 10년 이상씩 준비해야지만 네.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조금 우리가 부족함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네. 이번 코로나 시간이 그 부족함을 좀 메꿔주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아주 귀한 시간이 돼서 저희는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내부에서 열심히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출장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한국에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차세대 새로운 부품들을 사내 국내에서 열심히 개발해서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아모그룹은 이제 아모텍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모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모그룹은 그 아모가 이제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이제 신소재, Advanced Material Organization, 신소재라는 뜻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자동차 모든 분야의 핵심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아모그룹으로 보면 2003년도에 상장했던 그 아모텍을 기반으로 아모그린텍, 아모센스 3개사가 이제 창장되었고 또 나머지 아모 라이프사이언스, 그다음에 아모 에코시스템이 이제 5개 회사가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또 생산 전문 회사인 그 베트남의 아모비나, 예. 또 중국의 청도 아모텍, 또 산동 아모텍으로 토탈 8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부품 사업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왜 많은 사업 가운데 완제품 사업이 아닌 소재 부품 사업을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서울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때는 좀 많이 뭐 대우 이런 그룹사들이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들이 많이 그 졸업생들이 큰 그룹을 만들었는데 서울고등학교 그룹은 아버지들은 많이 계시던데 졸업생들이 많지 않으셔서 내가 뭐 서울고 그룹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꿈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 예. 또 제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입학하면서 특히 우리 한국이 소재 산업에 많이 취약해가지고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금속공학과니까 이 신소재를 가지고 한번 독일과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소재 산업을 만들어 보자. 예. 그게 이제 시작된 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 진짜 그 꿈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회장께서는 이제 최초가 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치 아래 세계적인 이제 경쟁력을 갖는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의 이제 명성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갖는 이제 부품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휴대폰 안에 이제 정전기를 방지해주는 칩 바리스터, 그리고 이제 스마트 모터, RF 무선 주파수 안테나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제품들은 이제 개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개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항상 우리가 그 기술 개발 과정을 보면 이제 복합화 기술이 돼야지만 한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거기에 생산 기술과 제조 기술을 접목하고
또 여기다 디지털 기술과 RF 기술 접목해서 우리가 그런 기술의 융합을 소재 산업을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세라믹 소재를 또 잘 생산 기술을 완성하고 또 RF 디지털 기술 접목해서 이제 반도체를 보호하는 그런 정전기 소재를 개발해요. 세계 최고가 되었고 예. 또 이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칩 바리스타죠. 그렇죠. 이것은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많을 때 30%가 넘었죠. 네. 그래서 일본의 TDK도 있고 또 에이비스 교세라도 있는데 독일의 에프구스도 있고 그들과 겨루어서 당당히 우리가 삼성과 애플을 선점함으로써 그 분야의 리더가 되었죠.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에서 생산하는 핸드폰에. 핸드폰 안에는 다 우리 그렇죠. 그 아모텍의 이 칩 바리스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아, 예. 뭐 그러고도 유사한 또 자동차는 GPS 안테나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위치를 추적하는 그런 안테나인데 그것도 세라믹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발해서 세계 비법 자동차 비법 마켓에서 70%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새로운 인공위성을 이용한 그런 안테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이제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 5G 등 이제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모텍에서도 그 분야에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이제 초기에는 150kW짜리 소형이 주로 이루었고 뭐 최근에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350kW짜리 중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시장은 450kW짜리 대형 자동차가 이제 거기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에는 실리콘 반도체 IGBT가 주로 이뤘는데 미래 산업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이제 주로 이룰 텐데 예. 그 반도체는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떻게 열을 많이 뽑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SI3M4 기파를 이용해서 거기 열을 빼서 앞으로 미래에 SiC 파워 반도체 시장을 준비하는 그 분야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서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 예. 또 미래 산업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율주행에서는 또 키 시스템이 아주 중요해서 스마트 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가 키 시스템이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또 조율하는 그런 예. 스마트 키 시스템인데 거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BLE, UWE 통신 모듈과 스마트 키 시스템을 우리가 현대 자동차화해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앞으로 현대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자율주행에 또 레이더, 라이다가 들어갔는데 그 레이더 기술을 우리가 3D 레이더를 가장 싸게 작게 성공함으로써 지금 유럽의 기업들과 지금 현재 시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예. 또 뭐 최근에는 뭐 잘 아시는 AI 시스템 그걸 이용해서 그 AI 스피커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가 4명이 타서 각각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고 또 뭐 주행 중에 문도 열어놓고 달려도 4사람이 다른 나라 언어가 다 기록이 되고 명령이 전달되는 이런 또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대자동차와 초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김 회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모그룹의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아모그룹이 이렇게 이제 급성장한 데는 우리 이제 공학 박사인 이제 김 회장의 리더십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영 철학 또 경영 전략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뭐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사원이 있습니다. 예. 사원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네. 그래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그 예수님의 섬김의 경영을 실천해서 직원 하나하나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장점들을 잘 세워주고 단점은 덮어주고 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잘 공경하고 또 저는 리더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또 문제되는 것들을 잘 들어서 해결해주고
이런 섬김의 경영이 우리 안목그룹의 경영 철학입니다. 예. 또 경영 전략을 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성공 방정식이라고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공학 박사라고 또 예. 이제 이게 뭐 공식은 아니고 너무 이제 그 세상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사실 옛날 아이템 가지고는 이미 공급 초과 현상이 걸려서 아. 이제 가격 파괴가 걸리고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레드 오션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는 과거 시장은 내려놓고 미래의 첫 번째가 떠오르는 시장, 변화하는 시장을 공격하라.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 뭐 전기자동차, 예. 뭐 자율주행, 뭐 새로운 5G 이런 게 이제 그 중에 대상이겠죠. 두 번째는 그 분야 부분에 그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만 우선 선정하라. 전기차는 테슬라, 뭐 5G 같은 경우는 뭐 에릭슨, 노키아, 삼성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글로벌 리더들을 우선 선정을 하고 우리가 개발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들과 기술적으로 한 파트너 관계가 유지가 되면 또 그들이 우리에게 많은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그들이 필요한 제품과 부품을 우리한테 개발 요청을 하게 되고 아, 예.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바로 미래 산업의 지름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각 분야에 떠오르는 시장을 잡고 또 거기 글로벌 리더를 잡으며 또 많은 관계 쪽을 위해서 한 5년 이상 투자를 해서 지금은 아주 글로벌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그렇지. 예, 상생하면서 그렇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 최고의 이제 소재 부품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아, 이제 창업 이후 이제 현재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제 많은 이제 난관과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기업하는데 가장 3요소가 자금,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뭐 인력, 뭐 마케팅 이렇게 많이 있겠죠 보면. 예. 그런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정부에서도 정책 과제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었고 또 요새는 국내에도 투자가 활성화돼서 그런 자금은 생각보다는 많이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1994년 창업하고 한 5, 6년 열심히 그때 이제 중계기 핸드폰이 열리려면 중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 제품을 만들어 투자를 많이 했는데 100억 이상을 아하. 지금이야 뭐 조금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큰 돈이었는데 예. 그 한 명 외부에서 영입했더니 그 친구가 그 직원 한 명 한 명을 나도 모르게 어디서 아이들랑 구조조조 자금을 100억을 받아서 뭐 잘 또 얘기해가지고 그 20명을 다 데리고 나간 거라. 아이고. 거기다가 또 뭐 우리 고객한테 에릭슨에 가서 아무튼 또 망할 거라고까지 또 막담을 하고 나가서 아이고. 어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아서 예. 뭐 회사가 위험할 뻔했죠. 네.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 그런 세라믹 파트도 있지만 또 자성재료 파트도 있고 모타 파트도 있어서 1단계는 좀 균형이 있는 게 좀 하나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직원이나 주변에서도 그걸 고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그런 일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술을 탈취하고 직원을 빼내가면 이제 감옥수에 보낸다. 이게 텔레비에서도 막 나왔어요 그때. 예.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우리 동문인 그 김우경 변호사가 그때 특수 3부장 검사로 그거 담당으로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그걸 어떡하나 하는데 우리 친구 변호사들이 진 누구누구라고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걸 자꾸 이제 해서 잡아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또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평소 때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너도 큰 죄인인데 누굴 정죄하려 하느냐.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또 직원에 있는 학교 후배들이 선배님 이거 놔두면 제2, 제3의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럼 또 저도 또 흥분해서 또
하려고 또 기도 한번 하면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너도 큰 죄인인데 결국은 이걸 못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딴 걸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이런 유전자 부품은 이제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나올 게 핸드폰이기 때문에 거기 바리스타 그때 3명이서 연구하던 조그만 팀이었는데 할 수 없이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한 5년 한 거니까 예. 열심히 집중했더니 그게 삼성 핸드폰에 탑재가 돼서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교세라가 납품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성상 문제를 다 삼성 뭐 어떤 설계 문제로 자꾸 돌릴 때 우리가 납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삼성의 주력에 대해서 그때부터 급성장이 이루어져서 예. 우리가 상장까지 하게 된 참 굉장히 어려운 위기였지만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됐던 예. 아주 특별히 인상적인 사건이 한번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으라고 한 것을 실천을 했더니 그것이 이제 진짜로 그 은혜로 돌아온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김 회장께서는 이제 산업계에 끼친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석탑산업훈장,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이제 많은 상을 수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상한 상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상은 어떤 상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누가 상을 준다고 진짜 가지도 않고 네. 그냥 그러는데 뭐 저야 하나님한테 상 받아야지 뭐 세상에서 받으면 되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정말 뜻깊은 상들 3개를 항상 말씀드려야겠다 한 게 뭐 세상에서 주는 상보다는 제가 이제 졸업한 모교인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상이 천참 마음에 가슴이 남아요. 제가 이제 참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그 2018년도에 그 어떻게 됐는지 우리 동기들의 어떤 도움으로 그 자랑스러운 서울 인상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보면 이게 뭔가 그래서 강승문 동문한테 이런 건 안 받는다고 그러고 났는데도 하여간 이건 뭐 내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받아보니까 이게 엄청난 상인 거라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좀 남고 예.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7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 한국을 빛낸 70인의 서울공대 박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정됐는데 그것도 저도 몰랐는데 맨 마지막에 통보해서 알았어요. 예. 그렇게 선정됐다고 해서 내가 서울공대 박사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무슨 한국을 빛낸 거기에 속하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리버리하다가 따라서 이제 상 준다고 해서 가서 이제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서울대 금속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받은 상이 그 대한 금속 제조 학회라고 전국에 이제 금속 제조인들 중에서 주는 최고 기술인 상이라 참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 전국 대상으로 올해 이제 그것을 수상해서 제 생각에는 뭐 딴 거보다는 그렇게 모교로부터 받은 상이 그래도 제일 가치도 있고 마음에 뿌듯합니다. 예. 제가 좀 부족한데도 이렇게 참 챙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각 우리 동문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회 봉사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입양 홍보라든지 결선가정 아동,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 장애우, 세터민 지원 등의 이제 이런 사업을 30여 개 이제 후원 기관과 함께 해오고 있던데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오랫동안 이런 그 사업을 벌인 계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이제 2005년 정도까지는 그냥 뭐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주말은 교회 다니는 네. 제가 교인 정도로 머물렀는데 제가 상장하고 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다 그럴 때 처음 알았어요 보면. 예. 그러고 보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사를 맡으면서 기업의 수명이 13년밖에 안 되고 토탈 수명은 8년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렇게 나이가 하나님께서 큰 돈을 주셨으니 이제는 거꾸로 내 중심적인 기독교관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관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제가 사업하느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만 보통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는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그 2006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예. 고아원들 8군데나 보내주셨고 또 거리 아이들을 모으는 그룹홈 들꽃 청소년 세상 마을도 9개 가정을 보내주셨고 뭐 실로암 뭐 두리아나 탈북자 모임 불어 중증 장애 뭐 이런 게 그때 다 온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제가 약속드렸으니까 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잘 섬기면서 구성을 해봤더니 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크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 봉사는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이제 김회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그 계획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20년 15년을 우리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우리는 3차 이웃사랑 5개년 계획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이 다 참석해서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멘토가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언니 오빠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매달 만나면서 이제 오랫동안 만나서 그런 자네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2021년부터 2035년 후반기 3차 5개년 계획은 이제 해외 이웃사랑 이야기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국내 이웃사랑 이야기 때는 디딘토시아 통장이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20년 지나면 2천만 원 만들어주는 통장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본 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우간다, 탄자니 이런 쪽이 다 물이 없더라고요 보면. 예. 그냥 막 호수물 떠먹고 막 썩은 물도 먹고 병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후반전의 약속은 우리가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해외 이웃사랑 이야기에 쓰자. 그래서 우리 나노5 기술로 우리가 이제 무동력 정수장치라고 빗물을 집어넣으면 먹는 물이 되는 그걸 이제 광주 과기원이라고 그쪽과 5년 동안 개발해서 5년 동안 이미 필드에 다 설치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각 오지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있는 이미 교회에서 선교사들 다 파견해서 신학교를 다 세웠더라고. 예. 그 신학교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지 교회에 들어가서 오지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에 이제 무동력 정수장치를 우리가 제공하고 이제 그게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면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꾸로 한국에서 이웃사랑 하였던 그 폼대로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이제 그 사건을 만들어서 이미 파견된 그 많은 그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물이 없는 지역 또 공기 때문에 죽어가는 지역 전기가 없는 지역에 보내서 이제 그들에게도 생명의 물을 또 생명의 공기를 사랑의 빛을 주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제 그런 꿈으로 지금 시작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웃사랑도 이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가답게 세계로 이렇게 그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직접 가다 보면 몇 군데 못했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사실 비대면으로 하면서 현지에서 이미 많이 애썼던 그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꽉 막힌 절벽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또 코로나 덕분에 이 새로운 이제 이런 방법들이 도용되는 아주 그런 새로운 그런 걸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깨부채 각당에 출연하는 이제 동문들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 회장에게 있어서 서울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참 제 서울고 의미를 보면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선배와 후배가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우리 서울고등학교가 그런 귀한 우리 친구와 선후배들을 만나는 귀한 어떤 터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의미가 깊고 또 아주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동문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막 혼나고 공부했지만 그죠? 아침 6시에 가서 수학방 갔다 막 빠따도 맞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덕분에 그 스승들의 어떤 그 가르쳐준 그 지식을 우리가 바탕으로 제가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던 그런 지식의 터전을 이제 배운 곳이고, 또 우리가 또 제가 아까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항상 우리가 그 선생님들이 꿈을 가지라고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 예. 그래서 그때 그 생각했던 그 꿈이 또 오늘 제 인생에서 큰 힘이 돼서 저게 제가 보기엔 아주 우리 서울고등학교의 삶의 뿌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 회장님처럼 이제 창업을 해서 자기만의 길을 가려는 이제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들려줄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그래서 뭐 다들 후배들도 다 들은 얘기지만 이 꿈을 갖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구체적인 꿈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추상적인 꿈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꿈을 갖는 게 참 좋고, 두 번째는 꿈만 갖는 것보다는 그 꿈을 향하여 노력하고 준비하는, 참 그게 제일 또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꼭 그냥 꿈만 갖지 말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이제 그런 삶을 갖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목표를 잡는데 나의 목표, 나의 욕심이 내가 높아지는 목표가 아니라 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주변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아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도와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인 이제 이민연세는 더욱 발전해서 명실상부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호랑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고 동문 여러분,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깨부채 각당은 일주일에 한 편씩 올 한해 모두 35편이 제작됐습니다. 사회 각 분야 35명의 선후배들로부터 들은 진솔한 이야기는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됐고 서울고의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어려운 제작 여건이었지만 동문 여러분들의 호응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깨부책 학당을 기획한 27회 윤용암 총동창 회장의 헌신과 지원이 커다란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울러 서울고에 대한 애교심만으로 제작에 참여한 뉴미디어 위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깨부책 학당은 올해 초 취임한 윤용암 총동창 회장이 코로나 시대에 동문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뉴미디어 위원회를 만들어 제작을 독려해 왔습니다. 새해부터는 깨부책 학당의 제작 책임이 28회로 넘어갑니다. 새해부터 28회 한준석 동문이 총동창 회장을 맡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시청과 호응 그리고 격려를 기대합니다.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